안녕하세요. 역사 영토 TV 이리네입니다. 오늘은 선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제재형뿐이 아니라 현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아직은 입당 안 했잖아요. 입당은 안 했지만 이제 야권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문연대라고 해요. 반문연대에 뭉쳐갖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못 되죠. 그러니까 현 정권하고 괴를 같이 하고 어깨를 같이 이렇게 어깨동무하던 사람들이 나가서 반문연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제재형 얘기를 하기 이전에 첫 번째로는 사람을 좀 우리 인사를 잘못한 게 아닌가 냉철하게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정권이 탄생이 돼 갖고 우리는 5년 단임제에 네, 대통령 5년 단임제인데 5년 동안에 자기하고 함께 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결국은 그런 선관이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러면 있잖아요. 그 감사원장이 임기가 5년이에요? 아니 거기 나름대로 임기가 따로 있죠. 3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그러 될 겁니다. 그런데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굴러가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검찰총장도 이제 거기를 그 2년인데 윤석열을 임명을 했고 또 감사원장도 최재형 감사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결국은 두 사람 다 반기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반문연대.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좀 한 두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애당초에 문정부가 사람을 보는 안목이 부족했다. 이런 어떤 비판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두 명 다 공무원입니다. 그 공무원이 두 명 다 나가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런 경우는 대한민국 역사상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하다가 다른 변호사 생활이나 다른 걸 하다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른 장관도 하고 뭘 하다가 이렇게 대통령 출마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현직에서 그만두면서 바로 대권에 도전을 하면서 그것도 그 정부에 이렇게 반하는 이런 경우가 건국 이래 처음인데 그런 걸로 본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의 인성이 아까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대통령이 선관이 나빠서 잘못 이렇게 인선을 한 게 아니냐라고 했지만 두 번째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인성이 참 나쁜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를 뽑아준 사람을 배반했잖아 지금에. 그렇죠. 배신하는 사람이 과연 정국을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우리가 현 정부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몸담았던 정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현 정부가 잘못됐다.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최재형하고 윤석열이 잘못한 거예요. 왜? 그거는 이 정부라고 하는 건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또 얘기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사람 공무원이잖아. 공무원은 중립 의무가 있잖아. 그죠? 그렇죠. 중립 의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량 공무원이었다. 이게 불량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이미 자기 정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퇴했으니까 그럼 정치해도 된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퇴를 하기 전에 감사원에 있을 때 대통령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 이 감사원의 중립 업무를 팽개치고 대통령 자기 선거 공무원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선거를 대비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 하면 제일 먼저 생각이 뭐야? 원전 관계. 그렇죠. 저는 처음 잘 몰라요 그 부분. 탈원전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대통령 선거 공약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이 선거 공약이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러면 자기가 감사원장 하라고 했을 때
나는 당신하고 정책적으로 맞지 않으니 그럼 하지 감사원장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감사원장 욕심은 나잖아. 맞죠. 그러니까 원장은 하면서 현 정부하고는 반대되는 길을 가는 거야. 그 개인 이익을 위해서. 개인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현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는데 자기가 감사원장으로서 그거를 반대했다. 이런 어떤 정치적 말이 안 논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제가 이게 너무 이제 잘못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불량 공무원이었다. 세 번째로는 뭐냐니까 이 사람을 이쁘게 봐줘갖고 최재형 감사원장 편에서 만약에 이 시각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진짜 현 정부가 엄청나게 일을 잘못해갖고 이 감사원장을 하면서 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이걸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나서서 이걸 해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런 식으로 바라보니까 이제 엊그저께 이제 사표를 내고 17일 만에 입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세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대통령이 인선을 잘못했다. 두 번째로는 인성이 나빠갖고 배신과 배반의 어떤 그 인간형이다. 세 번째로는 현 정부가 엄청 뭘 잘못해갖고 이거를 내가 바로 잡기 위해서 나왔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그거는 박사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당과 야당의 입장에 따라서 다 틀린데,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해보자 이거죠. 하나씩 분석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제일 처음에 얘기대로 잘못 뽑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저도 그거 잘못 뽑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서 그 인재를 이렇게 인재 풀이라고 하죠. 하는데 그 대통령은 분명히 선거를 치를 때 당선이 될 때 자기 공약이 있었잖아. 그렇죠. 그럼 그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하고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 어떻게 검증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면접을 보고 이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공약이 이러는데 이 공약하고 같이 갈 수 있는가? 사람의 성향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박사님 이런 인사들 누군가 이제 추천을 해주나요? 그렇죠. 대통령. 아니 이제 그 인사위원회도 있고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실에서 사람을 이제 검증을 해갖고 뭐 경찰도 이렇게 이렇게 검증 시스템을 하고 그 검증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뭐 검증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었다. 잘 작동이 안 됐다. 두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가 인사풀이. 그러니까 내가 뭐 경제 쪽에는 뭐 한 1000명, 10,000명 있으면 그 중에 한 명 뽑았으면 되는데 너무 작았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감사원장 하나 보낼 사람이 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보수 쪽이 아니고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데 진보적 성향의 인사가 너무 없었다. 너무 없다 보니까 이쪽에 진보 쪽 사람의 성향의 사람이 없다 보니까 최재형 같은 사람을 뽑지 않았느냐. 그냥 막상 뽑아놓고 보니까 문정부하고 너무 안 맞는 거야. 문정부는 당연히 이쪽을 탈원전을 했는데 이 사람은 탈원전 안 된다. 뭐 하나님의 계시다. 뭐 이런 반대하는 거죠. 반대를 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배신이 아니냐. 이건 배신이에요. 이건 정확히 맞는 거예요. 문정부도 이걸 잘못 봤지만 자 무슨 얘기냐? 문정부가 잘못 봐갖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을 뽑았다 할지라도 이 정부하고 자기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뭘 해야 돼? 정치적? 중립해야 돼. 그렇죠. 하지 말아야.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정치적 감사원장이 아니라 이미 감사원장을 하면서 정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감사원장 있을 때도 정치할 가능성이 또 있었던 거죠? 제일 처음엔 없었죠. 제일 처음에 없었죠. 없었는데 이게 자꾸 이제 국민의힘이 편을 들어주고 이러니까 배신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공무원 그만두고 17일 만에
이렇게 바로 여기에 입당하고 이런 입당을 하고 대통령이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건국 이래 처음이에요. 그러면 있잖아요. 윤석열 같은 경우에 아직 입당도 안 했잖아요. 아니 그래도 대통령을 하겠다고 정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나섰잖아요. 대통령 하겠다고는 했지만은 예. 국민의힘에 입당은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아직은 답장. 예. 근데 내가 봤을 때 입당 안 할까 못 할 것 같아요. 왜요? 그거는 뭐 또 따로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윤석열 씨는 그래 이런 거예요. 입당하기 전까지의 몸값은 금값이에요. 그러니까 최재형 씨도 분명히 저는 실패한다고 봐요. 무슨 얘기나 하니까 입당하기 전까지는 입당을 시키기 위해서 금값의 몸값이지만은 막상 입당을 하고 나면은 누가 인정을 해주나요? n분의 1이죠. 홍준표나 원희룡이나 모든 그 대선 주자, 요즘 뭐 하태경 씨도 열심히 움직이던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하나의 그냥 후보로 되는 거죠. 그런데 잠깐만. 근데 지금 윤석열 씨는 바깥에서 움직이니까 온갖 시선 집중 다 받잖아. 그렇죠? 이제 내부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고, 어떤 측면에는 이제 최재형은 들어감으로써 선수를 쳤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선수를 치는 동시에 4%, 5% 지지율인데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어렵다. 이제는. 그래 윤석열이 오히려 조금 더 약은 수를 누구한테 이제 훈수를 받는지는 몰라도 안 가면서 이제 자기 몸값을 계속 20, 30%대에서 유지를 하다가 그 국민의힘에서 누가 이렇게 결정이 나면은 여기하고 최종 단일화를 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러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미 국민의힘으로 입당 안 한 윤석열은 계속 금값을 계속 유지하고 가는데 최재형은 이제 금값에서 은값이나 돈값으로 떨어졌다. 이제는. 그러니까 누구도 이제 관심을 안 갖죠. 아니 안 갖는다기보다도 혼자 독단적으로 윤석열처럼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할 거다. 뭐 요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런 해석도 있네요. 예. 세 번째로는 아까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본인이 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뭐 이런 어떤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꼭 뭐 독립투사 같이 얘기하는데 그건 다 엉터리들이고요. 이 감사원장이나 또 아니면 윤석열 씨처럼 검찰총장은 정책 중립의 의무가 있고 그 정부하고 코드를 같이 맞춰갖고 그 정부를 잘 끌어나가서 그 시기에 가장 위대한 한국을 만들어야 되는 게 공무원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의무예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의무에서 벌써 이를 벗어났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언제 벗어났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제가 보는 최재형은 그냥 이제 금값은 못 올라갔어. 그러면 박사님 그쪽은 내부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그 경쟁할 거야 아니에요? 이제는 경쟁자 중에 한 명이지. 그러니까 떨어질 수도 아예 커트업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경선은 내부에 경선할 거예요. 경선하죠. 경선하면은 내가 봤을 때는 당의 지지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없지. 그렇죠. 뭐 아니 뭐 지지 세력이 당의 지지 세력이 없잖아. 거긴 없죠. 그러면 당의 지지 세력이 홍준표가 많겠어요? 최재형이 많겠어요? 홍준표가 많죠. 홍준표가 많잖아. 그러면 당에서 컷오프 될 확률도 많죠. 역으로 많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전략은 나름대로 이제 야근 수를 쓰고 뛰쳐나와 갖고 바로 대선 선언을 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금값이 못 됐거든? 은값 정도에서 이제 금값으로 이제 자기 몸을 부풀려야 되는데, 부풀리기도 전에 항복하고 들어가 버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돈값을, 금은동에서 돈값으로 갔다. 경선 넘어가는 환율이 적다. 그럼 내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1등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서 후보 내에서 1등을 해야지 이제 대선 후보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제가 예측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윤석열하고 이제 마지막 반문연대의 통합으로 가겠죠.
그래 윤석열은 오히려 어떤 측면에는 계속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그런 측면인데 이제 제가 뭐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인데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분이 뭐라 그랬나니까? 내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 나라의 국정 책임지는 게 하늘의 계시 받았다 그랬어요. 뭐 하늘의 뜻이라고. 탈원전 때도 하나님 뭐 팔더니까 저는 뭐 내가 종교를 욕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왜 자꾸 신의 계시를 신의 계시 받아갖고 예를 들어 낙선하면은 그럼 그 하나님 죽었나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가 뭐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만약에 그 뭐 탈락하거나 이러면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능력이 아무것도 없네요? 자기의 어떤 권력욕을 갖고 하나님을 갖다가 끌어당기고 이러는 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이명박 장로죠. 이명박 장로가 서울시장 때부터 뭐라고 되고 난 뒤에 서울시를 하나님의 봉헌하겠다 이거예요. 그런 게 언제? 이거는 완전히 이건 미치광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사람에서 몰랐었어요. 아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했어요. 네, 시장을 할 때 이 서울시를 하나님한테 봉헌을 하겠답니다. 이게 무슨 그 코미디에서만 나올 듯한 그런 어떤 걸 하는 게 이제 이게 한데 어느 누구라고 하더라도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건 정권 권력욕이에요. 권력욕을 갖고 내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예수님을 끌어당기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다고 해갖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대통령식 이러지는 않아요. 대통령은 누가 되느냐 하면은요, 국민의 마음을 가장 잘 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부 분야에서 어느 정도가 그냥 잘 아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일단은 첫 단추는 잘못 끼웠다, 저는. 많은 언론에서는 잘 끼웠다. 나오자마자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갖고 선수를 잡았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아니고 이제 은값에서 금값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이제 그냥 돈값으로 가갖고 이제는 누구하고 경쟁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 지랄 같은 누구죠? 홍준표 형님이나 근데 나름대로 홍준표가 인지도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가 경쟁해야 되는 거야. 경쟁해야죠, 이제. 하태경하고 경쟁해야 되고 저쪽에 원희룡하고 경쟁해야 되고 이러니 내가 봤을 때 수를 잘못 읽었다. 하나님의 계시였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를 잘못 줬다. 그럼 죽을 하나님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모든 기독교인들은 분노해야 돼. 이런 걸 보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갖고 나왔다. 떨어지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개똥이 되는 하나님이 되는데 말이 됩니까? 이렇게 자기 권력욕을 종교와 신앙을 갖고 연계시키는 거는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최재형이 했다라고 하는 데서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 이제 최재형에 대해서 좀 말씀 들어보는데 이제 또 다른 분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 또 있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지율이 점차 하락 추세인데 앞으로 어떻게 예측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까 제가 예측하기로 이제 여기에 윤석열은 계속 자기 길 지금 금값이에요. 그렇죠. 최고의 다이아몬드 값이나? 하여튼 그 정도로 최고의 계속 하는데 지금 이제 점차 떨어지는 건 40%대에서 30%대로 그렇죠.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들어서 20%대까지 이제 하락을 이제 조사 기간마다 이제 조사 방법마다 그러면 틀린데 앞으로도 하락하실 거라고 제가 봤을 때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대로 가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마다 떨어져요. 하락하는 거예요. 네. 최근에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지원금, 재난지원금을 갖고, 아니, 다시 나눠줄 거를, 세금을 말아갔습니까? 이게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요.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국민들 우리가 바로 봐야 될게요.
국가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국가가 운영되는 시스템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검찰총장이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사람만 아닌가요? 저도 다 알아요 그런 거. 웬만한 길거리 나가면은 아니 전 뭐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 길거리 나가갖고 100사람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워낙 사람 잡아넣는 데만 꽂혀 있다 보니까 국가가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 요즘에 이제 우스갯소리가 많이 나와요. 아니 뭐하러 먹어봐야 똥으로 다 나오는 거. 뭐 이렇게 사람이 히하하 시기는 거죠. 이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줄 거면 세금을 뭐하러 걷느냐는 얘기를, 그래 세금 걷지 말고 재난지원금 주지 말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거든요. 재난지원금을 줘갖고 그 돈을 사회에 쓰도록 만들어갖고 쓰게 되면은 이게 누군가는 버는 거고 이 번 사람이 다시 세금을 내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선순환 구조고 경제 기본이죠. 우리 리나 씨도 알고 있는데. 아니, 학교에서 배워요. 그럼 또 이게 우리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잖아. 조세 납부의 의무. 맞아요. 조세 납부의 의무는 뭐예요? 근로의 의무가 있잖아. 그죠? 네. 근로의 의무가 있다는 건 먹고 살아야지 근로를 하지. 그렇죠. 이런 어떤 국가가 작동되는 원리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이런 말을 자꾸 내뱉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 앞으로 좀 있으면 통일 얘기 나오면은 실수 또 할 거고, 예를 들어 이재명 씨하고 이제 뭐 토론하면 한다고 합시다. 뭐 이재명 씨가 예를 들어서 뭐 기본소득이 하면은 그게 뭐예요? 아니면 이제 어떤 소리를.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말을 하면 할수록 이제 이 말하는 스타일 자체가 이분은 남을 설득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떤 스타일일까? 조폭 같은 스타일. 뭐 이런 어떤. 그래서 얘기를 앞으로 많이 하면 할수록 첫 번째 지지율이 떨어진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법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뭘로 망해요? 법으로? 잘하잖아. 지금 법 전공하고 있잖아. 그죠? 네, 맞아요.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법으로 망해요. 이 사람 어떻게 법으로 망할 수 있어? 법을 잘 아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법을 좋아하다 보니까 법을 정당하게 쓰는 게 아니라 법을 나쁘게 악용을 해서 썼다 이거야. 그럼 지금 현재는 장모가 구속이 돼 있는데, 장모 구속된 거는 누구 때문에 구속이 됐어요? 그건 장모 본인 때문에. 근데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검증할 건 뭘 검증해요? 왜 지금까지는 구속이 안 됐느냐. 그렇죠. 윤석열이가 그 전 검찰총장을 하던 시기에는 구속이 안 되고 계급장 떼자마자 왜 구속이 됐느냐. 그 얘기는 옛날에도 구속이 돼야 됐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급장을 달고 이 새끼들 구속이 안 되지 않았느냐. 이런 걸 우리가 합리적 의심이라 그래요.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은 그렇게 의심할 수가 있죠. 누구나 다 의심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그런 법을 너무 좋아해서 악용을 해갖고 그래갖고 장모가 못 들어가게 만들었다 이거야. 그럼 지금부터는 조국의 시간이 끝나고 누구 시간이에요? 윤석열의 조국의 시간은 윤석열이가 검증받는 시간이야. 그러면 검증을 받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장모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았다든지, 어제 나온 게 이제 우리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이정 사건에도 발표가 났잖아. 그죠? 분명히 데려다 훈련 시켜갖고 모해 이정을 했다. 결론이 났어.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내렸죠? 그걸 안 하는 걸로 기소를 안 하는 걸로 결정 내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거를 재조사를 한 게 임은정 검사야. 감찰부에서 했어. 그런데 임은정 검사가 그대로 했으면은 기소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임은정 검사를 뺐잖아. 그죠? 그거는 뭐야? 업무를 남용, 권력을 남용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란 말이야. 그러면은 자기가 있던 대검찰청에서는 자기 좋은 사람으로
다 바꿔 해갖고 했지만은 지금 뭐가 남아 있죠? 공수처가 남아 있어요. 그렇구나. 이제 우리 박범계 장관이 분명히 모해 이직은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야. 근데 이걸 기소를 해야 되는데 검찰에서는 더 이상 기소를 안 하겠다. 그러면 있잖아요. 윤석열 전 그 검찰총장이 지금 공수처에 거기 올라가 있어 지금. 올라가 있어 지금에. 그럼 지금부터 공수처에서는 뭐만 보면 되겠어요? 임은정 검사가 다 해놨던 거를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편을 다 넣어갖고 기소를 안 하도록 만들었어. 그까지는 했어. 그까지는 자기인데 지금부터는 윤석열이 검증을 받아야 될 시간인데 그건 누가 하나 공수처에서 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그런 이런 부분이 또 하나가 있어. 세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나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제 그 주가 조작 혐의로 줄리가 지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줄리가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주인공인데 만약에 줄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주범이 된다라고 하면 이미 압수수색 어저께 했잖아요. 했어. 금감이 했어. 도이치모터스 사건. 거기에서 줄리가 기소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표는 점점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윤석열도 그 체포 가능하죠? 기소도 그것도 가능하고 내가 봤을 때는 공수처에서 만약에 공수처가 살아있다고 하면 기소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 자체에 나갈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옛날에 BBK 사건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요, BBK. 우리 깨시민들이 눈을 바짝 뜨고 봐야 될 게 뭐냐면은 BBK 사건을 그 당시에도 이명박이가 주범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갔고 당선이 됐어. 그렇게 하고 결국은 BBK의 그 주범이 그러니까 범죄자가 대통령을 5년이나 한 거야. 그걸 끝나고 나니까 지금 어디가 있어요? 감옥가 있어요? 감옥가 있잖아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요? 아이고. 그럼 이런 일이 윤석열한테 또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깨시민들이 그 당시에도 우리가 BBK에 대해서 깨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누가 됐겠어요? 정동영이 됐지 그 당시에. 맞아요. 그러면 박근혜 정부라고 하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정동영이 됐다고 하면은 그럼 이번에 우리 깨시민들이 적어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한명수 모해 이증 사건 여기에 이제 권력 남용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깨시민들이 바로 이렇게 윤석열 씨가 그런 거 모르고 있나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발버둥을 치는 거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니라고 이제 우기는 거고 이제 그건 다 법기술자들이잖아 지금에 그 법기술자들이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는 그 법꾸라지들이 법망에서 못 태어나오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두 눈을 부릅뜨고 이걸 외쳐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현 정부에서 이제 2명이 나와갖고 배신의 정치 지금 배신의 계절이에요 지금에. 그렇지. 배신의 계절에 배신의 정치. 그러니까 우리가 불량 감자만 있는 게 아니라 불량 공무원들도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전형적인 불량 공무원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공무원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의무를 해야 되는데 이 정치적 의무는 안 하고 거기다 자기 정치를 하면서 대권의 어떤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갖고 나오자마자 대권을 선언을 함으로써 자기가 주군으로 모시던 사람한테 갖다가 목에 칼을 들어대고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그 사회에 살고 싶지 않아. 저도 안 살고 싶어요. 그런 사회에. 그런 인성이 대통령이다? 어떻게 존경을 하냐고. 그런데 저는 하나 궁금한 데 있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고정 지지율이죠. 우리 항상 한 35%에 어디서 그 여론조사가 누가 돌리는 건지 그러니까 한 35%에 늘 이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은 늘 있어요. 그러면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금 지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대부분이.
윤석열 말고 또 다른 야권에 많이 아니 그래도 지금까지는 윤석열이 제일 낫다고 판단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이러면은 그런 실망한 표가 최저영한테 가거나 아니면은 당내에 기반이 좋은 홍준표한테 가거나 뭐 신규 세력 내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꿈꾸겠다라고 하는 하태경이한테 가거나 뭐 또 원희룡한테 가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쏠림 현상이 지금 있죠. 그 반문 세력이 그렇죠. 윤석열한테 다 집중돼 있다. 있는데 점점점 그렇죠. 그게 이제 뭐냐면 한 30%의 콘크리트 세력이 있고 여기에 이제 중도 세력이 있어갖고 이랬댔는데 중도가 지금 이제 보니까 이게 배신이야. 이게 보니까 이게 배신의 정치고 가다 보니까 무슨 뭐 세금을 걷느니 맞느니 재난지원금에 뭐 헛소리를 막 해. 또 가다 보니까 장모가 또 감옥에 갔어. 또 줄어들고 또 일단 도이치모터 사건 때문에 금감에 또 그 영장 청구해갖고 그거 했어. 막 줄어드는 거야. 이게 이제 이만큼 이제 40%대가 30%대 지금 20%대. 이거 봤을 때 내가 봐는 15% 20% 초반까지도 이제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 이제 국민의힘을 입당하면은 더 국민의힘에서 안 받아줄 확률이 되게 많죠. 근데 지금은 8월까지 그 버스에 올라타지 않으면 안 받겠다. 근데 윤석열은 내가 봤을 때는 안 올라탑니다. 그 버스에. 올라타면은 자기는 거기에서 최재형하고 싸워야지. 그렇죠. 홍준표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홍준표 무서운 거야. 아니 이거는 같은 검사 특수부검사 출신이니까. 홍준표도 특수요. 그럼 모래시계 검사로서 유명한 검사였어요. 도지사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 전에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홍준표 입장에서는 나는 어제 너를 알고 있어. 아, 그래서 홍준표가 당당하게 예, 그렇죠. 그냥 홍준표는 준표 형님은 요즘 좀 느긋해요. 너네가 까불어 봐라. 정치의 세월 9월달이 가면은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이러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얘기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최재형은 뭐 아주 뭐 이렇게 선점을 하고 국민의힘에 들어간 것 같지만은 은값에서 금값을 만들어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홍준표나 하태경이나 이런 사람이 견제를 받아갖고 더 이상 크지는 못한다. 한 10%대까지는 올라가겠지만은 더 이상 뭐 그다음에 우리 윤석열은 하여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을 하면 할수록 지지율은 떨어지게끔 돼 있다. 그래서 각자의 꿈은 뭐냐면은 이 최재형은 내가 국민의힘에 윤석열이가 들어오기 전에 막 선점을 해갖고 내가 거기서 대권 주자가 되겠다는 게 꿈이고 여기는 뭐라니까 그래 니거 해. 내가 그러면 이쪽에서 있다가 나중에 어차피 야권 통합을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내가 몸집을 유지하고 있다가 한판 마지막 승부를 벌리자 했는데 둘 다 결국은 개꿈입니다. 그럼 아무도 안 되는 거죠. 둘 다 개꿈이에요. 보세요 한번 개꿈이 되나 안 되나. 저도 사실은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게 됐고 윤석열에 대해서 지지율이 저도 떨어진 하락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네네. 너무 노답이에요. 막말 얘기하면은 노답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